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일 루프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했다가 다시 재생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원소 개수라고 해서 내가 입력으로 인가할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원소를 몇 개를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를 10으로 인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입력 데이터는 원소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타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러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0인 값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출력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74가 전달이 되면은 입력 데이터에서는 이 관련된 원소 값이 제거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정지를 하게 되겠고요. 정지를 하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출력 데이터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작을 멈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소를 출력 데이터로 하나씩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 데이터의 모든 원소가 출력 데이터로 전송이 완료가 되면 이 VI가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VI가 정지가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에 캡처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지금 다음과 같이 0.74, 그 다음에 0.96, 0.04가 출력 데이터로 전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스탑이 되고요. 스탑 상태에서는 이 관련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이거는 입력 데이터의 원소가 몇 개가 출력 데이터로 전송이 됐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한 값이고 이 값을 이용해서 화일 루프를 정지시키는 동작을 운영할 텐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확인을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초마다 한 번씩 동작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는 이 왼쪽 코드가 먼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기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코드를 보니까 이 스타트 스탑 이 불리언 컨트롤을 지금 초기화를 2번 했네요. 그래서 실제 실습을 진행할 때는 이 하나를 제거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는 이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3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쉬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출력 인디케이터에 내보내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쉬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쉬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저장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쉬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를 해줄 텐데 이 가운데에 있는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포루프와 원소 개수를 루프 카운트 값으로 인가를 받아서 난수 함수의 출력 값을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얻는데 이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의 배열 크기 정보 아니면 이 원소 개수 정보를 이제 화일 루프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 아래쪽에 인덱스 값, 그러니까 카운트 값을 저장하고 있는 shift 레지스터 값과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화일 루프를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정지하도록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정지 조건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 데이터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값을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shift 레지스터에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바이패스 시키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 안에서는
while 루프 안에서 이 입력 데이터 값을 업데이트 시켜줌으로 인해서 실제 동작할 때는 입력 데이터 값이 출력 데이터로 전속이 될 때마다 원소가 하나씩 제거된 결과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루프 일시 정지 후 재생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원소 개수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종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형에서 인테저 32빗 롱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은 자, 원소 개수라고 하겠고요. 디폴트 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count라고 하는 값도 마찬가지로 롱 타입이기 때문에 관련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요. 이거를 count라고 라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우선 빈 버튼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지 버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버튼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은 디폴트로는 렛치인데요. 저는 스위치로 운영할 거고요. 자, 프로퍼티에 가셔가지고 자, 라벨은 저는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 문자열로 표현하겠습니다. 오프일 때는 자, 이 버튼을 라벨을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오프 텍스트에 대해서는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온일 때는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오프일 때는 스타트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스탑이라고 하는 라벨로 바뀌게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자, 출력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배열의 원소로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즈를 살짝 줄이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자, 소수점 데이터 타입인데 자, 부동 소수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릿수는 자, 소수점 자릿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다음과 같이 2, 4, 6, 8 조금 더 표현해야 되겠네요. 9, 10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11개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다음으로는 수평 스크롤 막대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입력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출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 위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자,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좀 사이즈 크게 만들겠고요. 그리고 자, 화일 루프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3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 위에 하나 만들겠고요. 자, 테두리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추가하시겠고 아래쪽도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입력 데이터라든가 출력 데이터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빈별이 초기화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랜덤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을 살짝 코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고요. 랩뷰에서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코드 이쪽으로 좀 내리겠고, 루프 카운트 값을 원소 개수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만큼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 텐데요. 1차원별 데이터의 원소는 숫자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겠고요.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이 관련된 값을 중간에 시프트 레지스터에 초기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여기 보면은 인디케이터를 포르프의 출력 값을 입력 데이터에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열 크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원소 개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화일루프의 원소 개수를 그대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는 10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버튼에 대해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스타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입력 데이터의 첫 번째 원소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 값을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중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케이스 구조에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배열 값 카테고리에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1차원별 데이터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인덱스 값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 값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된 원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 값을 다시 시프트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도 원소가 삭제된 1차원별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스타트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도록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우선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원소 개수 부분에서 생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0으로 초기화하신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1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더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다시 시프트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거짓인 경우는 바이패스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음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카운트 값과 그 다음에 원소 개수를 비교를 해서 두 개가 같은 경우나 또는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VI를 정지할 겁니다. 이거 라벨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복합 연산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과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인디케이터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 아래쪽 shift register 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 count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shift register 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용도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VI를 실행을 할 때 이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VI가 실행이 될 때는 거짓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만들고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포루프가 10번 반복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원소가 10개인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증가하다가 자,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동작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고 있다가 다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가도록 동작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 루프와 shift 레지스터를 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별 카테고리에 있는 별로부터 삭제 함수 및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1차원 별 데이터를 1초마다 한 번씩 출력 데이터로 자, 전달을 하면서 특정 불리언 컨트롤 값이 자, 거짓인 경우와 참인 경우를 따져서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작을 멈췄다가 다시 불리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출력으로 원소를 하나씩 출력으로 내보내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